발간을 한 2차 전지 2023년에도 기대되는 이유로 좀 40페이지짜리 자료를 좀 발간을 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최근에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주가의 반등, 과연 올해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또 한 번의 2차 전지가 주도 섹터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4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2차 전지 셀과 소재 기업 전부 다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월 오늘 기준으로 1월 19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마이너스 4% 이상 지금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이미 12월에 이어서 1월까지 대부분 2차 전지 셀과 소재 기업들에 대한 실적으로 주가가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닝 쇼크를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좀 안 좋게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실적 앞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정상화되는 구간이 1분기도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생겨나면서 전반적으로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적적인 부분은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에 대한 실적으로 인한 주가 변동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한 번 더 정리해드린다면 모든 2차 전지 셀과 소재 기업들은요, 우선은 일회성 비용이 크고 3분기 기준으로는 또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게 4분기에 좀 반영이 되면서 스프레드 축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 예상되나 우리 주가에는 이미 실적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22년 4분기 때 저희 너무 고밸류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단기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에서 고밸류였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다면 지금 여기 차트를 보셔도 굉장히 고밸류에서 지금 현재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도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은 2024년 기준으로 EV/EBITDA 멀티플 17배 언더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이슈는 이렇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2023년에 그럼 2022년 대비 어떤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떠한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또 반등이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 우리 QE 증가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시장에 우려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2022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었었다. 한마디로 리튬 가격도 높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ASP에 반영되는 효과도 컸고 거기에 환율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가격, 피해 상승 효과가 굉장히 컸다. 거기에 QE 성장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2023년에는 EV 쪽의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리튬 가격도 빠지고 있고 환율도 조금 안정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2023년에 P와 QE 하락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2차 전지 올해도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2022년에는요, P의 성장은 있었는데 사실상 Q의 성장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2022년 Q의 성장,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부분 이제 EV 쪽을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실제로 P의 성장성, 그러니까 환율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ASP 부분을 완전 2021년하고 동등하게 놓은 다음에 Q만 가지고 2022년에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를 계산을 해보면요. 많게는 18% 내외 정도, 실제 생산량 기준으로는 10% 내외 정도 성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2년에 Q의 성장을 이끌었던 부분은 EV 쪽에서도 중국 로컬 기업, 즉 LFP 배터리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K 배터리 중심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2022년에 바닥을 찍고 2023년에 Q가 올라오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적혀 있듯이 리튬 중심 원재료 가격 하락, 환율 하락도 저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설사 제한적이 아니고 이게 많이 내려온다 치더라도 Q의 증가로 인해서 2023년에는 또다시 2차 전지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케이스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워스트 케이스로 시나리오를 책정을 했어요. 한마디로 리튬 가격이 톤당 3만 불이다. 이게 어떤 때냐면요. 지금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톤당 8만 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6만 6천 불까지 탄산 리튬 기준으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3만 불 기준은요. 3만 달러 기준은 2022년 초반, 2021년 하반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락을 한다. 원재료 가격이.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에 불과하다. 요렇게 P를 가정을 해도 그리고 유럽과 중국 올해 수요가 둔화된다고 그러면 2022년만큼 가동률 똑같이 보자. 그러면은 그렇게 반영을 해도 44% 이상의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라도 우리 Q의 증가 44% 이상의 외형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올해도 2차 전지 섹터 한번 주목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있듯이요. 2023년에는 미국 중심의 외형 성장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 집중을 해보자. 차트로 한번 수급적인 요인도 체크를 해볼게요.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배터리 수요 대비 수급 현황이 어떠느냐. 2025년 기준으로는 공급 과잉인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2024년까지 보면요. 수요 대비 공급이 5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OEM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완성차 기업들도 지금 배터리 기업들한테 생산량을 낮춰도 배터리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조기 가동을 해달라라고 하고 조기 가동을 못 해줄 것 같으면은 계속적으로 수주를 주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는 이미 2023년에 Q의 성장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여전히 수주 모멘텀까지도 남아져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 2023년 한 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P와 Q에 대해서 가격과 공급 수요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간단하게 요약은 드렸는데요. 조금 더 리튬 가격 진짜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빠질까? 원재료 가격이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2023년에 우리가 ASP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ASP, 배터리 ASP가 하락을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은요. 중국 중심으로 탄산 리튬 생산량이 2022년 대비해서 22% 이상이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됨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배터리 가격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내려오긴 합니다. 물론 공급 물량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2022년 대비 2023년에 ASP가 내려오긴 하지만 우리가 2022년 상반기 2021년 수준으로 내려오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우선은 2024년까지 지금 보시면 2025년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조금 공급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거 예상을 하면은 적어도 2024년까지는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요거는 이제 글로벌 리튬 생산량인데 이 중에서 72%는 2차 전지양 그리고 이 72% 안에 50%는 EV양인 거를 감안을 하면 정말 2023년에 전기차 판매량 목표 완전 최저치로 1200만 대를 본
내려온다. 그러면 한 리튬 48만 톤 정도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EV 공급 정도는요 39만 톤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2022년 초반대만큼 톤당 3만 불까지 탄산 리튬 가격이 내려갈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많이 내려가야 톤당 5만 5천 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리튬 가격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요. 수급이 2024년까지 타이트하기 때문에 2024년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피해 하락은 제한적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ASP 부분 크게 고려하지 말자. 생각보다 피해 하락은 제한적이다. 대신에 QE 증가를 우린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피 가격적인 부분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해 하락의 부분에서 리튬 가격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튬 가격이 내려오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근데 저희 하나의 또 복병이 생겨나게 되었죠. 4분기 때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중국과 지금 현재는 미국까지도 미국 유럽까지도 전부 다 가격을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조금 인하를 하면서 적게는 6%, 많게는 22%까지 하락을 해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가격으로 인해서 다른 OEM들도 이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배터리 기업들로부터의 이제 가격이나 압력이 세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차량 가격 인하로 인해서 배터리 셀로의 CR이 들어오는 거는 다소 제한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여기 지금 중국 쪽하고 미국 쪽 모델 3와 모델 Y 쪽 가격 내려온 거 보시면요, 굉장히 큰 폭으로 1월 들어가지고 큰 폭으로 하락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2021년 수준까지 딱 내려온 겁니다. 즉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 계속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모델 3, 모델 Y, 모델 S까지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2차례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2% 정도 인하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2021년 하반기 정도 수준이다. 우리가 배터리 가격 지금 현재 리튬 가격도 중국 업체 기준으로 해서는 많이 빠져서 한 25% 리튬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센 거의 벤타 하단인데 그렇게 봐도 그게 리튬 가격이 톤당 한 5만 5천 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5만 5천 불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어쨌든 2022년 대비 2023년에 리튬과 원재료 가격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ASP는 일정 부분 내려오기는 합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근데 이 정도 가격을 인하한 거 가지고는 더 큰 CR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격 인하 부분을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돼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작년 2022년 중국 BYD의 판매량으로는 밀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기차 판매량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BYD 등 로컬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2위로 내려앉는 이런 흐름이었었고요. 실제로 중국 로컬 기업들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전기차 수요를 이끌어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테슬라 쪽에서는 이제는 가격 인하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22년에 저희 중국 중심으로 Q가 성장을 했었고 중국 로컬 기업 중심으로 Q가 성장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외형 성장은 조금 덜 나왔던 거죠. 그러면 2023년에 로컬 기업들을 제치기 위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해서 Q를 늘려나간다. 테슬라 위주로 중국 시장의 Q가 증가한다면 K배터리 입장에서는 2022년의 수요 증가가 중국에서 크지 않았던 것을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Q의 중국 위주의 Q의 성장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2022년 대비 2023년에 중국 쪽에 대한 우려가 수요 둔화 우려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K배터리 쪽에는 2022년에는 중국 쪽 바닥 수요에 올해부터 반등되는 오히려 수요로 보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의 가격이나 정책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Q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P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Q의 증가 얼마나 반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 두 번째 Q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우리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럽과 중국이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중국 부분은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중국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 같아서 2022년에 중국 로컬 기업들 BYD 등 BYD, 지리 등에서 전반적으로 로컬 기업들의 전기차 수요가 좋았다면 올해는 테슬라 중심의 중국 수요 성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한테는 중국 중심으로는 본격적인 Q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에요. 사실 유럽은 수요 둔화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2022년의 수요 성장을 보면요. 유럽 쪽은 이미 2021년 대비 2022년에 마이너스 6% 이상의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선 더 나빠질 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악으로 보더라도 2022년 수준이 될 거고요. 다만 최근에 유럽 쪽 상황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가동률이 내려오는 측면을 우리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오면서 전력비가 상승하게 된다면 수급이 타이트하지도 않은 유럽 시장에서는 가동률이 내려오겠다라는 측면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겨울철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재고가 지금 80% 이상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오히려 2022년 바닥을 찍고 Q가 올라오는 흐름으로 유럽도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국 우려보다 좋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이 정도로는 저희 모멘텀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막강한 모멘텀, Q의 모멘텀은 바로 2번 미국에 있습니다. 2023년에 미국 중심 외형 성장이 얼마나 본격화되느냐를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2022년에 미국 내 생산 능력은요 50기가와트, 2023년에는 100기가와트로 2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동률로 보면요 훨씬 더 큰 폭의 외형 성장이에요. 이 50기가와트 중에 45기가와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1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4분기 일부 가동률이 돌아갔기 때문에 가동률 기준 2022년 캐파로 본다면 16기가와트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보신다면은 45기가와트가 50기가와트가 2023년에 풀리 돌아가게 되고요. 거기에 4분기에 50기가와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50기가와트의 가동률은 최저치로 낮춰서 가동률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23년에 60기가와트는 최소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것도 50기가와트를 거의 10기가와트만 잡았기 때문에 엄청 낮게 본 거고요. 이거 이상 나온다면은 우리 외형 성장 굉장히 미국 중심으로 큰 폭이 될 것 같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2년까지는 지역별 매출 비중이 미국이 3위였어요. 근데 1위로 돌아서는 해가 바로 2023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미국 중심으로 외형 성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해가 2023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P를 최악의 가정으로 보더라도 2023년에 미국만 가지고도 44% 이상의 외형 성장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미국 배터리 내 수급 역시도 수요 대비 공급이 50% 미만으로 밑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주 모멘텀도 한 번 더 K배터리 중심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 Q가 바닥이었고 2023년 반등을 하고 P의 하락은 다소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2차전지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P와 Q의 의견대로 2023년에 2차전지 섹터 여전히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유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밸류 부담 많이 낮아졌다. 셀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EV/EBITDA LG에너지솔루션 17배, 삼성 SDI는 9배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밸류 부담은 충분히 낮아진 상태다. 연평균 성장률이 2025년까지 34%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거 대비한다면은 밸류에 대한 걱정 우리 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이게 대표적인 Q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미국 중심으로 외형 성장 본격화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는 지역별 매출 비중 1위로 올라서는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여전한 수준 모멘텀이 있다. 미국의 수급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전히 완성차 기업으로 중심으로 해서 수준 모멘텀이 있는데 LG 엔솔과 삼성 SDI를 좀 나눠보게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2년에 수주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수준 모멘텀은 올해는 삼성 SDI 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 때문에 2023년에 2차 전지 업종 내에서의 투자는 소재보다는 우선은 셀 중심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선 우주, 차선 우주 없이 LG 엔솔은 미국 중심 외형 성장, 삼성 SDI는 수준 모멘텀이 기대되면서 동시 비중 확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 투자 전략 아예 말씀 안 드릴 수 없겠죠. 제가 소재보다는 셀 쪽으로 가자. 소재는 다소 모멘텀이 약하다. 그런 측면 때문에 셀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셀 위주로 비중을 확대하시지만 소재는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알파 종목 위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 소재 중심으로 비중 확대는 용이하다. 한마디로 IRA 수혜라든지 정책적인 수혜를 좀 떠나서 근본적으로 2023년에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그 기업은 좀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토픽은 실리콘 응급제 쪽이 성장이 본격화됩니다. 차종이 2022년에 3개 차종뿐이었다면 2023년에는요. 젠5부터 시작해서 얼티엄 셀지 2공장, F150 등등에서 차종이 대폭 확대되는 해입니다. 그거에 대한 CNT 도전제 분산제에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에 꼭 들어가는 소재죠. 그 성장을 독식하는 기업이 바로 글로벌 독점 CNT 분산제 기업 나노신 소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에 5,000톤 정도 수준이 올해 2023년 기준으로 15,000톤까지 외형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 증설 모멘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보, 밸류도 낮아졌고 LFP의 성장이 유럽 중심으로 올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유럽 안에서 첨보가 이제 점유율을 거의 2025년까지 8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나 그리고 이제 수익성으로는 한 17% 정도의 수익성 그리고 점유율을 확대하는 본격적인 전략 등으로 인해서 LFP 채택률 확대의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요. 2023년 2차 전지 섹터 여전히 주도 섹터 역할을 할 것 같다. 이유는 P의 하락은 제한적이고 Q의 성장은 미국 중심으로 대폭 외형 성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 중에서도 모멘텀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더 높은 쪽은 소재보다는 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탑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동시 확대, 소재 부분은 근본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나노신 소재나 첨보 위주의 이 알파 종목 위주로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